진입 서희는 강동 육주를 여진 윤감 별무반 동북구성을 몽골엔 삼별초가 대항했어요. 홍건적 왜구를 막아냈어요. 전쟁 순서. 고려는 11, 12, 13, 14 이렇게 세기마다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고려 백성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죠. 순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거란 진입 서희는 강동 육주를. 자, 11세기에 거란이 쳐들어와요. 고려는 주변 나라를 대한 게 조금씩 달랐어요. 송나라는 문물이 발달돼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거란이나 여진족하고는 좀 거리를 뒀어. 그냥 좀 찌질하다고 생각했었거든. 거란은 훨씬 더 이렇게 배척을 했어. 왜냐하면 거란이 고구려의 후손인 발해를 망하게 했잖아. 그리고 고려는 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이 아주 왼수인 거야, 왼수. 그래서 거란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거란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거란이 쳐들어와요. 뭐라고 하면서 쳐들어오냐면, 야, 니네 왜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 나랑도 놀아줘. 이러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서희는 그 거란의 속뜻을 얼른 꿰뚫었어. 거란의 속뜻이 뭐였냐면,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만약 둘이 전쟁을 하면 고려는 누구 편을 들까? 그렇지, 당연히 친한 송나라 편을 들겠지. 그러면 거란이 불리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이 관계를 좀 끊어놓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막 핑계를 대고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서희가 거란의 적진에 가서 이렇게 외교談판을 벌입니다. 야, 우리도 니네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그런데 니네랑 우리 사이 여진족이 껴있잖아. 여진족만 없으면 우리가 당연히 니네랑 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란이 그래? 그러면 여진족만 몰아내주면 너희 우리랑 놀 거지? 송나라랑 안 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희가 당연하지 라고 했더니 거란이 바로 여진족 애들을 몰아내주고 강동에 있는 6개 주, 강동 6주를 고려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서희가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서 어때요? 싸움도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란적도 몰아냈지요. 강동 6주 땅까지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게 되네요. 이게 바로 1차, 거란의 1차 침입 서희가 강동 6주를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여전히 송나라랑 교류를 하니까 거란이 또 쳐들어와요. 거란의 2차 침입, 이때는 양규 장군이 또 잘 막아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거란이 또 쳐들어와요. 야, 그러면 강동 6주 그 땅이라도 돌려줘. 이러면서 쳐들어와요. 이게 3차 침입인데 이때는 누가?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으로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3차례에 걸쳐 쳐들어오니 야, 안 되겠다. 위에 북방을 좀 더 단단히 정비해야 되겠다. 담 쌓아야겠다. 라고 해서 천리장성을 쌓아요. 죽은 땅이 크니까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저 고려에는 이렇게 천리장성이 있답니다. 알아두세요. 여진윤감 별무반 동북구성을. 자, 12세기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여진족은 고려를 어버이처럼 섬기던 나라야. 그리고 고려는 여진을 자식같이 대하고 좀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였어. 그런데 이 여진족의 세력이 조금 키워가지고 고려를 넘보는 거야. 그런데 여진족은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쟁할 때도 당연히 말을 타고 다니면 싸우겠지. 그런데 우리는 다 보병부대야. 그러면 보병부대하고 이런 기마부대하고 싸우면 잽이 안 되겠지. 생각해봐. 걸어다니면서 찔러 하고 말 탄 애한테 이렇게 찌르는 거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폭 찌르고 다니는 거 하고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윤관이 우리도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마부대를 만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서 기마부대, 별무반이라는 기마부대를 만들고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별무반이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동북 쪽에 있는 땅을 얻어내고 거기에 9개의 성을 쌓아요.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여진족한테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진족 애들이 잘못했어요. 돌려주세요. 라고 애원을 해요. 우리를 어버이처럼 섬기던 애들이잖아. 불쌍한 애들이니까 다시 돌려줘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너무 북쪽에 있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좀 힘든 면도 있었다네요. 그런데 여진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때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치? 역사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몽골엔 삼별초가 대양했어요.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 노래 알죠? 징기스칸 하는 노래. 그 몽골이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이 전 세계를 통일할 것처럼 영토를 확장해 갈 때 이렇게 고려에도 쳐들어옵니다. 몽골하고 고려하고는 한 40년간 전쟁을 해요.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부처님의 힘으로 이겨보자라고 해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팔만대장경도 만들고 이래요. 그래서 그 40년간의 전쟁 끝에 광화를 맺고 전쟁을 마쳐요. 그런데 배중손이 이끄는 이 삼별초라는 부대는 죽을 때까지 싸우자, 끝까지 저항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싸워요. 왜 이렇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 바닷가를 따라다니면서 싸웠냐 하면 몽골은 유목민이니까 육지에서만 싸워봤을 거 아니야. 바다에서 안 싸워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다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바닷가 쪽을 옮겨다니면서 싸웠어. 그런데도 몽골이 워낙에 막강했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고려하고 몽골이 세운 원나라하고 같이 연합을 한 여원 연합군이 삼별초를 치러 와요. 그래서 진도에서 크게 깨지고 제주도에서 한층 진압을 당해서 전이 끝이 나게 되죠. 삼별초가 몽고에 대항해서 이긴 건 아니지만 끝까지 대항을 하고 저항을 했다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홍건적 왜구를 막아냈어요. 홍건적은 14세기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홍건적은 말 그대로 붉은 두건을 쓰고 다닌 애들이야. 얘네는 중국 쪽에서 막 난을 일으킨 애들이거든. 그런데 고려까지 막 내려와가지고 횡패를 부린 거야. 그리고 왜구는 일본 해적들인데 툭하면 이렇게 고려에 넘어와서 백성들도 못 살게 굴고 약탈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잘 진압한 게 이성계 장군과 최영 장군이에요. 그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최영 장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소탕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죠. 그래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성계가 나중에는 조선을 세우게 되고 그러죠. 그 외에도 박위가 쓰시마 섬을 정발하거나 또 최무선 장군이 화포로 해서 왜군을 진압하거나 이런 거에 공을 많이 세웠어요. 자, 이렇게 고려 전쟁을 딱 들여다봤더니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이 많아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려를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고 고려를 지켜냈어.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은 보면 이렇게 위기 상황에 더 똘똘 뭉치고 빛을 더 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이런 민족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똘똘 뭉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코로나를 잘 넘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역사의 달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파란 진입 서희는 강동 육주를 여진 윤감 별무반 동북구성을 몽골엔 삼별초가 대항했어요. 홍건적 왜구를 막아냈어요.